반갑습니다. 랜더스를 사랑하는 문학 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이제 어저께는 우리가 드디어 웨인 발표가 났고 웨인 구성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우리도 내년 시즌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루수를 놓고 좀 아쉬움이 많았던 올 시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루수 얘기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제목이 뭐냐, 26시즌 박성원과 함께 뛸 키스톤 콤비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과연 정준재일 것인가, 안상현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앞으로 좀 랜더스가 어떻게 키스톤 콤비를 완성을 시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더스 팬이라면, 야구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저 성재 채널 좋아요, 알림, 구독은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왜 박성환 선수에 대한 짝을 찾아야 되냐? 박성환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자, 박성환, 그가 보여준 랜더스의 영향력입니다. 바로 이런 영향력. 박성환의 등장이 센터라인의 단비를 엄청나게 잘 뿌려줬어요. 최지훈 선수가 중견에서 뿌려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성환 선수가 유격수에서 뿌려줬다. 박성환 선수 2018년도 데뷔 이후에 성무에 입대를 합니다. 19시즌쯤에. 그리고 이제 20시즌 후반에 돌아와서 21시즌부터 이제 슬슬 유격수로서의 불박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표들이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지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결과로 이룬 거는 뭐냐, 와이어 투 와이어의 주력이에요. 늘 고민했던 유격수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바로 박성환 선수입니다. 박성환 선수는 정말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준수하고, 정말 팀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며 팀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 그러다 보니까 야구 센스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주루 플레이부터 해서 수비하는 능력까지 이제 엄청난 센스를 자랑하는 박성환 선수, 안정적인 유격수 수비로 센터라인 안정성에 큰 기여를 했던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5시즌까지 정말 잘 뛰었고, 골든글러브 후보에도 올랐지만, 아쉽게도 골든글러브는 아직 못 탔지만, 그래도 굉장한 KBO에서 임팩트를 많이 남겼던 랜더스에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쇼스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박성환 선수입니다.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박성환의 짝을 찾아라. 자, 제목이 이겁니다. 박성환을 짝 찾아야 할 SSC, 센터라인 강화 SSC인 이루수들. 이거 조금 내용을 좀 잘라서 제가 정리해서 좀 올려봤는데, 자, 어쨌든 다른 센터라인 수년 전부터, 그렇죠. 최지훈 선수와 박성환 선수는 이제 2021년부터, 20년부터 21년, 22년, 이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하고 와이어 투 와이어까지 이루었던 이 선수들이 지금 현재 고민인 거는, 센터라인에 현재 지금 어차피 포수는 조용우 선수란 말이에요. 내년 조용우 선수 좀 갈 것 같고, 중견수는 이제 볼박이 최지훈이고요. 유격수는 박성원이지만 우리의 늘 이루수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작년에 올 시즌, 25시즌에 주전 이루수로 좀 활약했던 선수는 바로 누구냐? 정준재 선수예요.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정준재 선수가 올 시즌에 이루수 수비 932와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만, 공격적인 지표에서 굉장한 최악의 악체로 보입니다. 최악을 보여줬어요. 초반에 정말 개막 그 이틀은 정말 잘했어요. 저는 이제 올 시즌에 직관관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틀 정말 잘했는데, 그 이후부터 슬슬 지표를 다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정준재예요. 정준재가 전반기 때 엄청난 부진에 시달리고 번트도 안 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성적이 2할4푼 5리 25타점 58득점이에요. 홈런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준재에게도 한 가지 장점은 있었죠. 자, 그의 반면에 안상현 선수도 2루수로서는 179와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상현 선수는 특히 3루수로서의 좀 자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102경기에서 타율은 2할 6푼 4리, 6홈런 15타점 38득점.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경기수에 비례해서는 정준재를 압도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사를 남긴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는 뭐냐? 25시즌에 우리 아쉬움을 남겼던 이루수 라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선수를 조금 놓고 봤을 때,
이 두 선수의 성적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의 성적표가 굉장히 좀 극과 극이에요. 한 선수는 공격적인 부분에 좀 잘해줬고, 한 선수는 공격적인 지표에서 최악을 찍은 선수입니다. 자, 우선 정준지 선수는 24시즌 후반 때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25시즌에 공격적인 지표에서 전부 다 우르르르 떨어지고 맙니다. 왜냐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WRC 플러스예요. WRC 플러스를 전체적인 선수들 한 반경기 이상, 이루수를 선발 출장했던 반경기 이상을 했던 선수들의 기준을 봤을 때 정준 선수의 WRC 플러스가 81.7입니다. 이거는 평균 100을 놓고 봐요. KBO는 100을 놓고 봤을 때 82.7이라는 거는 정말 최악의 지표입니다. 이거 진짜 못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정준재의 공격 지표의 아쉬움은 충분히 보여줬고요.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에러 9개를 기록합니다. 때에 따른 후반기 때부터는 또 수비 센스까지 좀 보여주는 정준재 선수의 그런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감을 좀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트에 대한 약점도 아쉬움도 좀 털어냈고 정준재 선수 특히 도루 37개 전체적인 이루에서 지표로 공격적인 지표에서 놓고 봤을 때 도루는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이루수 부분에서만 주루 능력은 최고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고 안상현 선수도 마찬가지로 18년 데뷔 이후에 타격 커리어에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안상현 선수가 왜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상현 선수가 늘 아쉬움만 남겼던 선수지만 올 시즌에는 그래도 2할 6분 4리에 홈런 6개 쳐줬단 말이에요. WRC 플러스는 아쉽게도 85밖에 안 됩니다. 이 선수도 WRC 플러스는 좀 아쉬워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시게이스트 콤비를 이루는 이루수 쪽에서는 정말 최악의 지표를 찍은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공격적인 지표를 좀 놓고 수비적인 거를 좀 봤을 때는 안상현 선수는 이루수보다 3루수에서의 활약이 좀 많았죠. 그리고 유격수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틸리티로서의 활약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상현 선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송구 능력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3루보다도 키스톤 라인의 수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3루보다도 이거 이후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안상현 선수도 도루 17개, 홈런 6개 백업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에 안상현 선수가 1루수로 출장해서 한 에러 개수는 총 2개밖에 안 됩니다. 179이닝 무와 3분의 2이닝을 수비하면서 하지만 이 두 선수에 대한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거는 꼭 있어요. 아쉬운 거는 늘 나오기 마련이죠. 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성적표를 봤을 때 공격적인 지표에서도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수비적인 지표에서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하지만 수비적인 모습에서도 아쉬움을 보여줬던 이 두 선수입니다. 진짜 똑같이 갔어요. 공격도 아쉽고 수비도 아쉽고. 그러면 그들의 장단점은 뭐냐? 정준재 선수는 역시 빠른 발입니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한 주루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나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24 시즌 후반부터 이 모습들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올 시즌 주전 이루수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준재 선수가 부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조금 우리 SK 때부터 야구 보신 분들은 이루수를 보는 기준이 정말 높습니다. 왜 높을 수밖에 없냐? 바로 이 선수죠. 정근우 선수 때문에 그래요. 정근우 선수가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악마의 재능이죠.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준재 선수도 조금 약간 멘토적인 역할을 좀 따라갔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웠고 하지만 시즌 초반에는 특히 정근우, 김상현이 보인다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이루수에서의 김상현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전문가와 팬들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정준재 선수의 최고의 약점인 부분이 실능적인 부분이거든요. 피지컬적인 부분인데 키가 작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금 이겨내야 되나. 결국 이제 정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펑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정말 야구 센스를 발휘를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재 선수도 정근우 선수의 100%까지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빠른 발을 갖고 있으면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커버를 해야 된다. 정근우 선수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 170 정도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빠른 스피드라 수비적인 위치
레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레인지가 전 상상도 하지 못하게. 그리고 특히 더 좋은 거는 파인 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근우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배운다고는 합니다만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정준재에게는 큰 단점이에요. 24 시즌 때 정준재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24 시즌 때도 정준재가 후반기에 나와서 88경기 나왔거든요. 88경기 나와가지고 정준 선수가 그래도 3할 7리 치면서 WRC 플러스도 103.2 88경기 나왔는데 그 정도로 진짜 공격적인 지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거 올 시즌에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결국에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아쉬운 지표 성적을 좀 기록했던 정준재. 그리고 안상현 선수에 대한 장점은 올 시즌의 기준에만 좀 얘기를 할게요. 2루, 3루, 유격수까지 내야 유틸리티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안상현 선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2019 시즌 때도 늘 우리는 2루수, 유격수 놓고 늘 고민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김창평 선수가 있었는데 좀 부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부상으로 이제 2군 가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 안상현 선수가 좀 잠깐 나와 수비를 했는데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상현 선수도 꾸준한 역할을 좀 해줬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경기에 대한 아쉬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죠. 그 에러 하나가 경기가 모든 걸 뒤집었다. 뭐 앤더슨도 그날 못했지만 안상현 선수가 이제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아쉬웠다. 하지만 안상현 선수가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올 시즌 절치부심한 시즌이었거든요. 자신이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상현 선수는 이거에 대한 장점을 더 부각을 시켜서 내년에 주전 2루수 경쟁하는 데 있어서 더 붙여야 되고 하지만 안상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송구적인 부분의 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송구적인 부분이냐 안상현이 1호랑 유격을 봤을 때 송구적인 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유격에서 좀 불안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1호적인 수비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수비를 합니다. 근데 3루만 가면 송구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이게 뭐 수비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수비적인 레인지도 좀 아쉽고 이제 핸들링이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조금 송구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상현은 이거를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그 안상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장타적인 부분이랑 주루에서도 활약도가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 안상현 선수가 여태까지 뭐 홈런 1개, 2개 쳤던 선수가 올 시즌 조금 경기 수를 늘리면서 6개 쳤고 백업으로서 많이 나왔지만 중요할 때 장타도 좀 치고 안타도 좀 쳤던 안상현. 결국에는 안상현 선수는 키스턴적인 수비에서 안정성도 좀 충분히 보였죠. 박상원 선수가 지칠 때 나와가지고 안상현 선수가 그래도 수비도 좀 잘해줬고.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런 팬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직관을 많이 하다 보면 안상현 선수 보면 안상현 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역할 다 하면 좀 이렇게 대충 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상현 선수는 올 시즌 안상현은 안상현만큼 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장점과 단점은 확연히 보여집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확실해요. 공격적인 지표의 아쉬움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선수들. 결국에는 풀타임으로 가서 박상원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박상원 선수가 수비하는 범위들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박상원 선수도 체력적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이 조금 끼워준다면 박상원 선수도 좀 그거에 대한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선수들의 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루수는 누굽니까? 내년의 이루수. 올해의 이루수는 정준재였습니다만 이건 실패라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정준재는 계속해서 도전할 거고 안상현 선수도 조금 이렇게 백업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도전할 겁니다. 박성원과 키스톤 커뮤니티 주전은 누가 될 것인가? 아까 기사에서 봤잖아요. 기사에서 이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정준재와 안상현을 좀 뽑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선수만 놓고 좀 얘기하는 건데 그 이후에 좀 얘기 나오는 거 석정우 선수도 얘기 나옵니다. 석정우 선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선수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두 선수를 놓고 보겠습니다. 정준재 빠른 발과 집중력입니다. 빠른 발과 집중력. 빠른 발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25 시즌에 1호 주전으로서의 아쉬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빠른 발을 이용한 수비와 집중력 그리고 공격력에 대한 보완이 26 시즌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공격적인 지표에서 최하위, 이루수 쪽에서 최하위 지표를 찍었던 정준재.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그에 반면에 안상현은 매 시즌 아쉬운 모습을 늘 보여줬어요. 하지만 25시즌 백업으로서 유틸리티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고 준 플레이오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상현 선수는 26시즌의 포인트는 집중력과 노력인 것 같아요. 이 절치부심한 그 마인드를 더 살려서 안상현 선수의 그런 약점들을 좀 보완을 한다면 내년 시즌 정준재 안상현 놓고 봤을 때 코칭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FA도 안 했습니다. 2차 드래프트에서 유망주를 데리고 왔고요. 그 이후에 방출 명단에도 크게 내상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 두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건데 박상환 선수를 조금 안정감을 더 들게 하면서 이 선수들 더 잘해준다면 결국에 우리 다이아몬드 센터 라인이 충분히 완성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조영우, 최지훈, 박성환 이루수 자리가 늘 아쉽다는 거예요. 미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안상현입니까? 정준지입니까? 정준지입니까? 안상현입니까? 자, 댓글로 좀 의견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2026 시즌 이제 거의 어저께가 거의 이제 딱 90일, 오늘 이제 89일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슬슬 이제 선수들에 대한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 과연 이 이루수를 누구를 채워서 과연 어떤 결과를 이끌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선수들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팬들도 열심히 응원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자, 이루수의 정준재가 주전이 될 것이냐 안상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선수가 될 것이냐 이거는 스프링 캠프에 가서 그 이후에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장단점을 누가 먼저 보완을 하고 이 장단점에 대해서 누가 먼저 파악을 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냐. 그게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오늘 방송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루수가 누구인지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재는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림, 구독, 성재 채널 꼭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